인공지능 이야기. 우리가 인공지능을 정확히 이해를 하는 게 필요하겠다. 전문 지식 영역 이런 것들은 지금 다 인공지능이 다 커버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인공지능은 사람처럼 만드는 게 목표야. 그 컴퓨터가 어떻게 해결을 해서 답을 내는지 엄청나게 발전된 컴퓨터의 표본이야. 이제 인공지능 이야기를 내가 왜 그래주냐면은 요즘 챗 GPT가 너무 유행을 하면서 사람들이 모두 인공지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너무 피상적이거나 아니면 또 잘못된 정보들이 좀 있어서 우리가 인공지능을 정확히 이해를 하는 게 필요하겠다 해서 인공지능 이야기를 이제 해주게 됐는데 뭐 내가 인공지능 전문가인 건 다 알지? 인공지능의 실체를 파악을 하려면은 인공지능 속에 있는 작동 원리를 파악을 해야 되는 거고, 이 작동 원리를 파악을 하려면 그냥 스냅샷을 가지고 보면은 이해하기가 어려워. 그러니까 이것의 역사를 가지고 쭉 어떻게 흘러나왔는가, 이걸 보면 이해하기도 쉽고, 또 우리가 항상 말하는 변화, 이 변화를 통해서 앞으로 어떻게 인공지능이 발전할 것인가까지 알 수 있는 거야. 자, 그런데 우리가 인공지능을 정확히 모르면은 우리가 인공지능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있어. 오, 저 완전히 사람을 완전 대체할 거야. 이런 두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또는 어떤 사람들은 에게 저거 초등학교 6학년 수학 문제도 풀지 몰라. 그래서 평가 절하하는 사람도 많아. 그럼 현재 나온 인공지능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져야 하는가? 아니면 에이 저거 별거 아니야 이런 거냐? 내가 보는 견지는 두려워하는 정도가 있긴 해야 돼. 왜냐하면 현재 인공지능의 능력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동안 상상 못할 정도의 수준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두려워해야 돼. 다시 말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그 다음 전문 지식 영역 이런 것들은 지금 다 인공지능이 다 커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두려워해야 하지만 두려워할 필요 없는 부분이 있어. 뭐냐면 사람만이 가진 능력, 이 기계와 인공지능이 가진 것과 사람이 가진 능력의 차이를 알고 있어야 되는 게 중요해. 그래서 인공지능의 내부 구조, 이 능력을 정확히 알고 있는 게 중요한 거야. 그걸 알고 있으면은 사람만이 가진 능력이라는 것이 무엇이고 그거를 길러야겠구나, 이게 필요하구나, 교육은 앞으로 이거에 집중해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 결론부터 말하면 현재 인공지능은 사람처럼 만드는 게 목표야. 그럼 사람은 틀리잖아. 그래서 어느 정도 틀리는 것들은 다른 걸로 다 커버가 될 수 있는 분야야. 그러니까 우리가 놀라야 하는 것은 사람처럼, 정말 사람처럼 인공지능이 말을 하고 행동을 하고 사람처럼 가끔 모순도 말하고 이렇다는 거. 지능이라는 게 무엇일까? 지금 우리가 인공지능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지능을 가졌다는 게 무엇일까? 어떤 기준으로 저건 인공지능이야, 저건 지능이라고 볼 수 없어. 테스트가 있어. 지능이 있느냐 없느냐를 기준으로 마련하는 테스트 이름이 바로 튜링 테스트야. 앨런 튜링, 영화에 나오는 이미테이션 게임 정말 재밌게 봤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봤는지 모르겠어. 그 이미테이션 게임은 2차 대전 당시에 연합군, 그러니까 영국이 포함된 연합군 측에서 독일 그 잠수함과 그 교신하는 내용들을 알고 싶은데 이게 수수께끼로 돼 있다 이거야. 거기서 이제 에니그마라고 이제 소위 에니그마 자체가 수수께끼니까 수수께끼로 돼 있는데 그 암호를 풀어야만 뭐 식량 보급이든 이런 것들을 차단을 하는데 그 암호를 풀려고 하니까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려, 사람은. 그리고 또 꽤 정교하게 암호를 만들어냈어. 그래서 암호를 푼다는 것은 그 알파벳을 다른 알파벳으로 고쳐야 이게 딱 나오는 문장으로. 그러면 다른 알파벳으로 고치려면 조합이 너무 많지, 가지수가. 그러니까 사람이 그걸 일일이 해서 그 가지수대로 다 계산을 하는 건 불가능해. 그리고 더욱이 그렇게 해서 계산해서 풀어내면 하루에 한 번씩 암호를 바꾸기 때문에 소용이 없어. 그래서 앨런 튜링이 거기에서 컴퓨터를 만드는 거예요. 세계 최초의 컴퓨터지.
암호를 푸는. 그래가지고 이렇게 벽에 보면은 컴퓨터들이 쫙 있잖아. 그래서 결국은 암호를 풀어내. 그래서 2차 대전을 승리를 해. 튜링이 없었으면 어떻게 될지 모르지. 이제 알렌 튜링이 이제 컴퓨터 사이언스, 우리가 지금 인공지능까지 발전한 이 컴퓨터 사이언스의 아버지라고 볼 수 있는 사람이지. 그 전에는 컴퓨터가 아예 없었어. 이 튜링이라는 사람이 1950년에 지능이 있다는 건 무엇인가? 사람의 마인드는 과연 컴퓨터로 만들어낼 수 있을까? 이런 것까지 생각을 한 거야. 그 암호 해독기를 만들면서 그 계산이 이제 빨라지니까 이 사람은 계산이 빨라지면은 언젠가는 이걸 이용해서 사람의 뇌를 구현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까지 한 거지. 그 말은 컴퓨터를 처음 만든 사람이 컴퓨터에 어떻게 보면 미래의 엔드 이미지까지를 다 설계했다고 볼 수 있는 사람이야. 정말 천재이지. 그래서 그 튜링을 기념하기 위해서 컴퓨터 사이언스에서 상이 있어. 그 상 이름이 튜링 어워드야. 그러니까 수학에서는 필드상이 있고, 뭐 물리, 화학, 의학 이런 데서는 노벨상이 있고, 컴퓨터 쪽에는 튜링상이 있는 거야. 그 튜링상을 받은 분 중에 한 분이 매년 시상하는데 75년도가 받은 분이 나의 사부 알렌 뉴엘. 이게 인공지능 창시자 분 중 한 분이지. 그런데 이 튜링은 수학자야. 물론 컴퓨터 과학자라고 할 수가 없지. 그때 학문이 없었으니까. 이 사람이 만들었으니까. 수학이 굉장히 중요한 거지. 기본적으로 수학이 모든 이 컴퓨터나 뭐 다른 학문들의 밑바탕이라는 게 특히 컴퓨터 쪽은 그냥 거의 수학이라고 보면 되는 거야. 여기서 더 놀라운 건 뭐냐? 튜링은 이미 머릿속에 앞으로 컴퓨터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다 머릿속에 담아놓은 거야. 그 컴퓨터가 어떻게 문제를 풀고 어떻게 해결을 해서 답을 내는지 그러한 우리가 보면 추상적인 개념을 다 만들어 놨어. 그 만든 것이 뭐냐면 튜링 머신이라는 거야. 이 튜링 머신은 실제 우리가 눈에 보이는 머신이 아니야. 컴퓨터는 어떻게 답을 내는다라는 것을 적어 놓은 거야. 그걸 간략히 설명을 하면은 어떠한 상태에서 인풋이 들어오면 어떤 상태로 움직이고 그 다음 어떤 상태로 움직이고 상태가 변하면서 딱 답이 되는 상태가 되면은 끝나는 거지. 예를 들면 이거야. 나는 사과를 먹었어요. 그러면 나는 사과를 먹었어요를 다 들으면은 이해가 끝나는 거지, 문장이. 그러면 처음 이니셜 스테이트가 있고 나는이 들어오면은 움직여. 내 머신은 지금 주어를 받았다. 이 주어를 받았다는 스테이트로 왔어. 그 다음에 사과를 받으면은 사과를까지 받은 스테이트로 가. 그럼 이 스테이트가 말하는 것은 나는 주어와 목적어를 받은 상태에 있는 상태다 이거야. 그리고 먹었다를 받으면은 이 스테이트는 나는 주어, 동사, 목적어를 다 받은 상태다 라고 와. 그러면 이 상태가 되면은 이제 완전한 문장을 받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지. 그래서 어떤 문장이 맞는지 틀리는지 이러한 것들이 다 이런 스테이트를 움직임으로써 해결을 할 수 있다는 거야. 튜링이 설계했던 어떤 컴퓨팅이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엄청나게 발전된 컴퓨터의 표본이야. 그런데 이 표본은 약간 알고리즘상 돌아가는 방향이 현재 인공지능과는 조금 달라. 근데 현재 인공지능은 약간 블랙박스 같은 느낌이고 그건 나중에 자세히 설명을 해줄 거고, 튜링 테스트는 지능이 있는지 없는지를 테스트하는 기준이 된다고 했으니까 튜링 테스트를 성공을 하면은 지능이 있다고 이제 말을 하는 거지. 어떻게 설계했냐면은 테스터는 한쪽 방에 있고 다른 쪽 방에 컴퓨터가 있든지 사람이 있든지, 그러면 내가 여기에서 서로 대화를 주고받는 거야. 대화를 주고받으면서 이 테스터가 저게 사람인지 기계인지 모르면은 그 기계는 지능이 있다고 말을 하는 거야. 그 기계는
튜링 테스트를 통과한 거야. 그런데 이제 이런 튜링 테스트를 통과한 게 진정한 의미에서는 지금 챗 GPT가 처음이야. 물론 그 전에 통과했다는 것들이 있긴 해. 그런데 앞에는 사람의 말을 완벽히 주고받는 말로 하지는 않았어. 예전에 나왔던 구글 어시스턴트 있잖아. 레스토랑에 전화해서 예약하는 거잖아. 그러면은 누가 사람이고 누가 기계인지 몰랐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이거 튜링 테스트를 통과했다고 볼 수 있나? 얼핏 보면 그런데 만약에 테스터가 구글 어시스턴트하고 대화를 한다. 이게 기계인가 사람인가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그러면은 한정적인, 아까 그러한 그 식당 씬의 한정적인 상황만 물으면은 이게 사람인지 기계인지는 모르겠지. 하지만 그렇게 안 묻지. 그보다 복잡한 상황이나 아니면 또 엉뚱한 상황이나 이런 거를 물을 수가 있겠지. 그러면은 금방 저기는 사람이 아니었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지. 내가 박사 과정, 그 박사 학위를 받는 논문이 무인 전투기 인공지능 프로그램이야. 그 무인 전투기 인공지능 프로그램이 이제 그 미 국방성 프로젝트, 다파 프로젝트로 수십 명의 박사 학위 가진 사람과 박사 학위 과정에 있는 사람이 참여를 했는데 그것을 다 만들고 이제 공군 참모총장 앞에 가서 이것을 시연을 하는 마지막 프로세스가 있었는데 전투 씬을 해보더니 사람인지 기계인지 자기는 모를 정도로 잘했다 이거야. 그러니까 사실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튜링 테스트를 통과를 했는데 이렇게 엄격한 의미에서 말로 하는 그런 인공지능은 아니었지. 그래서 이 챗 GPT가 그런 의미에서는 굉장히 센세이셔널하다는 거지. 이제 컴퓨터의 발전이 시작이 되는 거야. 사람이 잘못하는 계산 또는 기억, 바로 폰 노이먼 아키텍처. 프로그램이 100줄이다 그럼 100장을 들고 가는 거야. 무어, 빌 게이츠, 스티브 잡스 이 사람이 나타나는데